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이 약간 화나는 이야기, 네. 배 아픈 이야기. 미국에서 또 리튬 대박이 터졌다. 미국은 파면 리튬 아니면 쉐일 아니면 그런 거 나오고 예전에는 금 많이 나왔는데 심지어는 미국은 사막을 파도 그 밑에는 물이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농사를 그렇게 짓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대박난 이야기. 예. 리튬 뭐 엄청 많이 나왔다고 저도 신문에서는 좀 봤습니다. 네. 네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그 지난달 말에도 사실 한번 국내 보도가 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오늘자 일간 경제지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돼서 예.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미국에서 관심이 굉장히 큰가 보더라고요. 크겠죠 이게. 그렇죠. 미국 네바다주에 맥더밋 칼데라라고 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네. 칼데라가 화산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푹 꺼져서 만든 식물 지형 같은 거잖아요. 예. 백두산에도 있긴 한데 백두산에는 뭐 리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퇴적층에서 엄청난 양의 리튬 점토층이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기사로만 놓고 보면 리튬 매장량이 2천만 톤에서 4천만 톤 정도 된다. 예.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뭐 이게 그게? 가격으로 치면 지난해 평균 톤당 가격이 한 37,000달러 정도 됐거든요. 탄산 리튬이. 요걸로 치면 1.5조 달러. 그럼 한국 돈으로 치면 2,000조쯤 되는 거죠. 2,000조요? 물론 지금은 그 탄산 리튬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톤당 24,00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치면 한 1,300조. 실제로 4천만 톤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최대치인. 파면 그냥 1,000조는 나오는구만. 우리도 화산이 있는데 우리는 파면 삼다수가 나오죠. 진짜. 하여튼 예. 이게 사실 논문에서 나온 내용인 건데 예. 사이언스 어드밴스라고 하는 좀 권위 있는 그 학술지잖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리튬을 가장 많이 1위가 되는 거예요? 보유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제가 숫자를 조금 따져봤는데 그렇게 예.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저기 유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볼리비아가 매장량으로는 1등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거의 다 그쪽을 먹어가고 있는 와중이죠. 여튼 미국이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매장량으로도 리튬 매장량으로도 세계 1등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리튬이 제2의 무슨 석유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석유 시장에서는 석유 1위였고 이제 석유 안 쓰고 전기차 쓴다니까 전기차에서도 1위입니까? 황당하죠. 중국도 김 빠질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중국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리튬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잖아요. 예. 중국에도 리튬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서 볼리비아 같은 데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그쪽이랑 같이 계약을 맺어서 우리랑 같이 개발하자. 이렇게 한 10년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미국에서 이렇게 리튬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진짜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에만 나온 거라면서요. 아직 파보진 않은 거 이게 사실 여기에 리튬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잠깐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면 예.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혹시 발표는 아니요, 했다니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요? 그 논문에 나온 얘기는 2천만 톤에서 최대 4천만 톤까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전에 실제로 그 널리 알려진 건 뭐냐면 여기 원래 테커패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지난해 2월에 예. 이게 리튬 아메리카라고 캐나다 업체인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업체예요. 예. 시총이 한 4조쯤 되던데 얘네가 내놓은 그 기술 보고서라고 하는 그 보고서에서 얘네는 상장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 검증 받아가지고 인증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계속 공시를 해야 됩니다. 예. 거기 보면 이게 리소스라고 하는 게 매장량이에요. 예. 이게 매장량인데 보시면 1600만 톤이 있다. 우리가 추정하고 측정을 해보고 추정을 해본 결과 1600만 톤이 있다라고 예. 공시를 했고 여기 보면 리저브 이게 채굴 가능한 양 채굴 가능한 양은 한 370만 톤쯤 된다 예. 라고 하는 게 이미 지난해 2월에 얘네들이 기술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널리 알려졌던 거긴 합니다. 프로분 그러니까 이건 입증된 양이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이거는 채굴 가능한 양. 이거는 매장량. 매장량 중에서도 예를 들면 농도가 낮아서 이쪽 부분은 농도가 너무 낮아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걸 뽑아 올려도 생산성이 안 맞네. 그럼 얘는 버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매장량인 거고 아, 예. 리소스가 그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예. 이게 리저브가 중요하네요. 리저브가 훨씬 더 중요하죠. 어. 그래서 저 미국 전체에서 저렇다는 겁니까? 아니 아니면 딱 그 여기 동네. 이 동네 이 동네 한 프로젝트에서만 네바다주에 있다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전에 2,000조쯤 되는 우리 돈으로 2,000조쯤 뗀다는 게 그 리저브 개념으로 그런 겁니까? 리소스 개념으로 리소스 개념으로? 맞습니다. 아, 리저브 개념이면 뭐 난리가 났겠죠. 리소스 개념으로 조금 과장된 숫자일 수는 그래서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되게 크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그래서 리튬 아메리카 저 상장사니까 예. 주가를 봤습니다. 어. 그때 살짝 오르고 안 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다. 어쨌든 이미 지난해 2월에 발표했던 기술 보고서를 보면 예. 그 당시에 1,600만 톤쯤 된다라고 본인들이 이미 공시를 했기 때문에 리소스가 그렇죠. 리소스가 그러니까 리소스는 매장량, 매장량, 리저브는 채굴 채굴 가능한 가능량. 양. 채굴 가능량. 이거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그러네요. 합니다. 그래서 여튼 당시에 그나마 배가 덜 아프네 이런 반응들이. 다들 다행이라고. 아니 여러분 우리가 다행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배가 덜 아프다는 거지. 지우 다행이다. 그래도 370만 톤이라고 하는 게 한 프로젝트에서 370만 톤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연간 한 8만 톤쯤씩 이렇게 생산을 할 계획인 건데 이게 연간 8만 톤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연간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차가 한 90만 대 정도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8만 톤이면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인 겁니다. 아, 지금 맞네. 수요로는 그냥 리튬 수입 안 해도 되는. 그렇죠. 어마어마하네 그거. 그 정도만 해도. 지금도 전기차 꽤 많이 팔리던데. 예. 지금 한 90만 대, 지난해 기준으로 90만 대 정도 팔렸으니까 뭐 예. 뭐 내년, 내후년쯤에는 그 연간 판매량이 100만 대쯤 도달할 거다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예. 그때까지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양이 딱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해놓은 경제성 평가를 보게 되면 예. 잠깐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리면 22억 달러 정도 그 돈을 넣으면 예. 3조 원. 네, 3조 원 정도 넣으면 우리가 연간 감가상각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한 1.5조 예. 그러니까 10억 달러쯤 매년 벌어들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가하기에 이 광산의 가치는 6.5조나 된다. 요 광산은. 네. 예.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만 톤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채굴 가능한 양이 절대 적은 게 아닌 게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제가 다녀온 데죠. 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예. 아르헨티나 영어. 이게 세계 최상위 프로젝트로 꼽히는데 여기에서 채굴 가능한 양이 405만 톤이니까 거의 예. 뭐 버금가는 양이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지난해 2월에 발표된 게 딱 여기까지고 예. 이번에 발표된 논문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니 미국에서 아니요,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된 게. 논문 자체가 지난 8월 30일 날 그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게재가 됐던데 예상보다 많을 것 같다. 맞습니다. 얼마나 더 많을 것 같대요? 그게 그냥 추정치예요. 그래서 2천만 톤에서 4천만 톤, 최대가 4천만 톤이니까 원래는 얼마로 받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1,600만 톤. 1,600 예상이었는데 최대 4,000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럼 한 2배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 채굴 가능한 양이랑 매장량이랑 비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 사실 채굴 가능한 양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굉장히 미미해요.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채굴 가능한 양은 고작 100만 톤 정도 됩니다. 예. 생산량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칠레가 930만 톤으로 많고 그다음에 호주 정도쯤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막 이런 프로젝트들이 막 붐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인 거고 예. 지금 논문이 발표가 됐다는 그 사이트도 테크패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착공을 올해 초에 했습니다. 언제 준공이 될지는 뭐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매장량이 실제로 검증이 돼서 여기에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의 매장량이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00만 톤쯤 되는데 예. 네,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얼마? 이번에 논문에 의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에 그 발표한 기술 검토소에 그 매장량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 1,600만 톤이라고 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1,200만 톤이면 아마 포함이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일부만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1,600만 톤 혹은 최대 4천만 톤까지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 뭐 매장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압도적으로 미국 미국 1등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점토에 무슨 층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퇴적층? 무슨 층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클레리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뭐 점토. 혹시 뭐 파내기가 어렵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있기는 있어. 근데 그 파내기 진짜 어려워. 전혀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전혀 뭐 또 전혀까지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저희가 그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같은 경우는 600m까지도 파고 들어간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점토층인데 예. 만약에 그 정도 깊이에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염수 리튬은 물이니까 빨아올릴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땅을 파고 들어가느냐.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표면에 보시면 있어요? 그냥 숟가락으로 긁으면 리튬이야? 이게 40에서 60m 사이쯤에 있습니다. 리튬이 여기도 리튬이 있기는 해요. 근데 예. 농도가 옅어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경제성이 있는 예. 층은 아니고 요 슬라이드가 더 보기 편하실 것 같은데 예. 이게 농도거든요. 리튬의 농도. 그 40m에서 60m 딱 여기에 몰려 사이. 있습니다. 거기에 몰려 있다. 세로축은 깊이네요. 땅 깊이. 맞습니다. 이 세로축은 땅 깊이고 이 가로축이 리튬의 농도인데 아. 딱 요 지점쯤에 몰려 있는데 이게 일라이트라고 하는 퇴적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미국에도 이렇게 칼데라 호수에 여기에 리튬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몇 개 있는데 유독 여기에만 리튬이 많이 들어가 있는 농도가 높은 일라이트 층이 있는 거예요. 와. 이 칼데라가 되게 큰데 북쪽에도 하나 있거든요. 여기는 예. 호주 업체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리튬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생산성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독 여기에만 이렇게 리튬 농도가 높고 매장량도 40m 많고. 정도면 그래도 팔 수 있는 정도 아닐까요? 금방 파죠 40m네요. 100m도 아니고 그냥 40m, 60m입니다. 지하 10층만 내려가면 되는데 와. 우리 아파트 지을 때 지하 5층은 그냥 파잖아요. 와. 좋겠다. 아니 그러면 그런 거 없습니까? 미국은 예전에 셰일 오일 때도 그렇게 들었는데 땅 속에 나면 땅 밑에 나면 그 집주인이 내 땅 밑에서 셰일 오일이 나면 집주인이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땅에서 만약에 석유가 나왔다. 그럼 나라 건데 그럼요. 다 나라 거고 재개발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고 우리나라- 도자기 하나 나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땅 밑에 있는 거는 나라 걸로 그 잡는데 미국은 땅 밑에 있는 것도 다 내 땅으로 내 걸로 잡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서 리튬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있을 땅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금 땅 주인은 그 리튬 아메리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아까 지금 공시 보여줬던 네. 그 회사가 이 광구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권을 여기가 가지고 있고 이제 음. 주정부한테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하는 거죠. 예. 아 그럼 그 회사가 난리 나겠구나. 좋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안 올랐다니까요. 왜 그러지? 그냥 주정부 거인지도 모르겠네요. 그 회사가 미국인데 그게 주정부 거일까요? 이게 무슨 그 무슨 칼데라? 칼데라. 움푹 들어간 칼데라. 거기 맞습니다. 원래 리튬이 많습니까? 이게 원래 그 리튬은 이제 마그마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미 같은 경우도 남미 삼각지대에 리튬이 많은 이유가 예. 이 나스카판이라고 하네요. 태평양 쪽에서 밀고 돈 나스카판이랑 아메리카판이 만나서 여기서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났고 거기서 나온 마그마에서 나온 이 광물들이 막 쌓여 있다가 예. 분지 같은데 모여서 물에 녹은 다음에 이게 계속 지하수로 침수가 되고 이게 몇백만 년 동안 반복이 되니까 리튬 농도가 높은 염수가 지하에 있더라. 이렇게 된 건데 예. 여기도 비슷합니다. 이게 화산 활동이 1650만 년 전에 있었다고 해요. 맥더미 칼데라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쑥 내려갔다. 안에 그래서 있는 마그마가 확 파였어요. 빠져나오면서 그 분지가 예. 생긴 거죠. 예. 그때 나온 리튬을 비롯한 많은 광물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근데 주변에 계속 쌓이면서 거기 퇴적층이 그 쌓였는데 그런 와중에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물이 또 올라오고 이런 지각 활동 때문에 한 곳에만 유독 이렇게 몰려 있게 된 거죠. 리튬이.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그마가 빠져나가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게 칼데라라면서요. 거기에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라산은 그 백두산 한라산에 우리도 똑같이 화산 터지고 똑같이 같이 이렇게 내려왔을 같이 텐데 내려왔는데 우리도 우리는 열심히 없냐고. 열심히 따져보면 우리도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제가 백두산에도 그런 게 있다라고 들은 적은 없는데 아니, 여튼 화산이 이 한라산이나 한라산이나 칼데라 퇴적층에 분명히 리튬이 있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탐사를 해왔더라고요. 예. 해왔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예요. 아 대부분 있어도 대부분이. 의미 근데 있는 농도가 그렇죠. 아니고 근데 미국은 있더라. 미국에 여기에만 그렇게 많이 있더라.
왜? 그 대체 왜? 정확한 과학적인 설명은 저기 사이언스 미국이니까? 논문을 보시면 있는데 제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미국이라서 그렇습니다. 미국이라서. 전혀 이해가 어, 되지 아니네. 않아서 아니 미국에도 그런 사이트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유독 여기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골고루 섞어서 나눠졌는데 한 사람한테 5강이 갑니까? 여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원래는 칼데라호 옆에 있는 스맥타이트라고 하는 지층에 이렇게 예. 그 조금 농도가 낮은 리튬들이 퇴적층에 들어가 있는데 이 일라이트라고 하는 지층 여기에만 있는 이 지층에 훨씬 더 많이 모여 있더라.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예. 이게 그 칼데라입니다. 여기 네. 보시면 위에도 하나 호주에서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 이게 색깔이 농도예요, 농도. 보시면 노란색은 2000 ppm 낮은 거. 이건 사실 거의 개발 가능성이 노란색은 그쵸. 예, 예. 없는 수준. 넓게는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 보라색이 굉장히 진한 게 6000 ppm이 넘는. 그래서 굉장히 생산성, 경제성이 좋은 리튬이 있다는 거죠. 여기만 몰려 있는 거예요. 딱 이 자리. 아 고기에만. 네. 아. 논문도 딱 이 자리만 했습니다. 이 논문에 돈을 댄 것도 여기를 개발하는 업체고. 테커패스 프로젝트. 맞습니다. 테커패스 저 프로젝트. 맨 위에 있는 노란색 의미 없는 프로젝트는 이름이 진달래 프로젝트네요. 진달리입니다. 리. 진달리. 네. 왠지 한국이 느낌이 나는데요. 하여튼 호주 업체예요. 호주 업체. 어떤 의미인지 안 나오는데 이팀 없대요. 리튬이 있기는 해요. 농도가 낮다는 거죠. 마찬가지 지금 뭐. 알겠습니다. 이게 와 언제부터 이거 합니까? 그래서 일 착공은 했으니까 예. 뭐 언제쯤 준공이 될지는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그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이게 지금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이 돼 있는데 아직 지역 주민들과 남아 있는 소송이 있어서 그 소송이 아직 끝나진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준공이 미뤄질 수도 있어서 뭐 예. 그 준공 일자들을 뭐 정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제가 못 찾아본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착공은 했기 때문에 금방 준공해서 별일 없다고 하면 금방 생산할 수 있어요. 그때 김상훈 기자가 설명해 주시기로는 아르헨티나는 염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에 그 리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증기로 그래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햇빛에 날리고 해서 응축시켜 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흙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흙 속에 있는 리튬은 어떻게 털어냅니까? 그거는 뭐 물에 이렇게 희석시켜서 하나요?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 리튬의 종류는 염수 리튬이 있고 광석 리튬이 있고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클레이 리튬이라는 게 있어요. 점토 리튬. 맞습니다. 이게 뭐 염수 리튬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 물을 뽑아 올려서 말리면 말려서 농도가 높아지니까 농도가 높아지고 난 다음에는 공장에 집어 넣어서 예. 이제 하나하나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지막에 음. 리튬을 떼어내는 예.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광석 리튬은 돌을 깹니다. 예. 돌을 깨면 리튬 함유량이 높은 스포디늄이라고 하는 원강이 나오거든요. 예. 그 원강을 가져다가 이제 재련하는 방식으로 뭐 쪼개고 해서 이제 만드는데 이 점토 리튬 점토는? 같은 경우에는 점토를 털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을 떠서 어. 다 갈아요. 예. 그러면 뭐 파우더 혹은 슬러지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뭐 큰 돌들은 다 이렇게 빼내고 그런 다음에 황산을 집어 넣습니다. 황산을 집어 넣으면 녹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황산 용액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 용액에 뭐 황산을 빼고 다른 불순물도 빼고 마지막에 리튬만 남게. 아, 녹이는 방식으로 쓰는 거군요. 그렇죠. 녹이는 방식. 녹인 다음에 추출해내는 방식. 아, 근데 이게 되게 딱 들어도 환경적으로 안 좋은 느낌인데요. 어. 근데 환경 문제는 다 해결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황산 이런 것들은 최대한 뭐 적게 쓰는 방식. 예. 어쨌든 얘 허가를 그 받아야 미국 되니까. 설명이지 미국 설명.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 착공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허가가 다 나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미국은 이제 염수 리튬 못하는 이유가 폰드를 못 만들기 때문에 못하는데 요거는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물이 많이 들어갔는데 예. 이 물은 계속 재활용하는 방식을 본인들이 고안했다거나 땅을 파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땅을 파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땅을 매립하는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을 본인들이 고안을 해서 이제 어쨌든 허가는 득을 해서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거기 부족들이 반대도 한다는데 뭐 잘 될지 모르겠네. 이게 어떻게든 좀 안 됐으면 좋겠죠? 어떻게든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이게 사실 저도 이런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인근에 사는 부족들이 인근 부족. 이거 부족이 되게 강하게 반대한대요. 아니 근데 미국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이게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세 부족 정도 되는데 이게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테커패스라고 하는 이 지역을 피히무허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 용어로. 본인들이 신성시 생각하는 그런 맞습니다. 이게 지역이에요? 썩은 다리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예. 1865년에 이제 본인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 기병대가 와서 우리를 학살했다. 우린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히스토릭 사이트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거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소송을 했는데 예. 그래서 뭐 소송하는 주민들 그 다음에 그걸 뭐 피고라고 하죠. 이제 저쪽 리튬 아메리카 측이 만나서 소송을 하다가 예. 결국에 우리가 답사를 해서 한번 고증을 해보자라고 해서 일단은 올해 초에 첫 번째 그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리튬 아메리카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착공에 들어갔던 거고. 근데 다시 또 소송을 했어요. 우리가 속았다. 누가 인디언들이? 그쵸. 원주민들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다시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뭐 모르는 거죠. 저희는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세세한 건 파악도 안 되고. 환경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언론에는 뭐 나사가 반대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긴 한데 이거는 다른 사이트더라고요. 네. 채팅창에 부족 이름이 뭐냐고 부족 이름이요? 예, 응원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파리우투랑 쇼쇼니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미국이 네, 그 직접 개발해서 캐서 쓰지 않더라도 네, 언제든지 캐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만으로 어마어마하죠. 미국은 많은 걸 얻었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리튬 그렇죠. 보유 국가들이 어. 더 이상 이제 뭐 오펙처럼 그 배터리 원재료 만드는 나라들 모여서 뭐 그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견제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충분히 견제할 수 그러니까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배는 나쁜데 미국에서 또 터졌다는 게 배는 나쁜데 중국에 덜 의존하는. 전반적으로 그럼 리튬이나 뭐 니켈이나 이런 것 우리나라는 어차피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거 갖고 있는 자원 보유국들이 뭔가 드라이브를 하는 거를 미국이 저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다. 우리는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제 가정은 어떻게 탐사를 혹시 잘 못하는 거 아닐까? 그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 이론적으로 뭐라도 하나는 있어야. 우리나라 좋은 거 있답니다. 뭘? 우리나라가 어, 전반적으로 땅이 조금 높아서 네. 어, 해수면 상승이 그렇죠. 강하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해수면 상승할 때 굉장히 우리나라의 잘- 해안선 중이 많이 이렇게 침범하지는 않는데요. 되게 안전 중심 지향적인 그런 위치네요. 몸 건강하게 잘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담긴 나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또 뭐 있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눈에 확 드러나서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 있는 리튬들 매장량을 다 비교해 놓은 표인데 그 논문에 있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다 하나씩 몰려 있어요. 여기는 다 염수, 여기는 광석. 물론 중국이 염수, 광석이 있긴 하지만 예. 유독 미국만 염수도 있고 광석도 있고 점토 저게 리튬도 뭐냐고 있고 저게. 다른 리튬들도 있고. 응? 저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열발전소 밑에 저 밑에 있는 뜨거운 물을 뽑아 올려서 하는 지열발전소로 쓰는 그것도 옆에다가 붙이면 예. 직접 추출로 리튬을 뽑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미국은 거예요. 야 이것도 셰일처럼 그냥 착 묻어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 쓰겠네요. 정말. 그렇죠. 셰일도 그냥 중동 원유 쭉 쓰다가 이제 좀 꺼내서 볼까 하고 이제 그때부터 판 거잖아요. 참 신기하죠. 보통 저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는 게을러서 딴 거 안 해서 뭐 그냥 그렇게 살고. 자원에 약간 저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원 더럽게 없으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지만 자원이 없으니까 맨날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미국은 어떻게 둘 다 갖췄을까요? 게다가 인구도 늘고 자원도 있고 인구도 많은데 나름 또 열심히 해서 제조업도 잘하고 GDP도 높은데 성장률도 높아.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미국은 여전히 디벨로핑 컨트리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What makes America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뭡니까 그게? 왜? 미국이라서 모르겠습니다. 미국 정말 대단합니다. 와. 진짜 정말 전교 1등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전교 1등인데 땅도 넓고 공부도 잘하고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절대 이길 수 없는 나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원까지 이렇게 나와주면 그렇죠. 진짜 이거는 못 이기는 거죠. 방법이 없죠. 근데 왜 열심히 사냐고.
그렇게 자원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수면이 더 적대. 우리나라가 더 열심히 사는 건 사실입니다. 아 물론 그렇죠.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정말 아니, 우리나라 쥐뿔도 없으니까 전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세계에서 수면 작은 거에서 넘버 2. 수면? 네, 수면량이 작은 잠 나라. 안 자는 나라. 1위 일본, 2위 한국. 그러니까 일본 한국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네. 왜 다 갖춘 미국은 또 열심히 사냐고요. 왜? 대체 왜? 감사합니다. 그 대신 네. 미국에는 2%가 없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감사한데 그 코멘트 해주신 분은 감사한데 시청자들이 그 봐라 우리나라는 짜증나게 2%도 있고 미국에는 없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 재밌네요. 천조국 진짜 미국이네. 천조국이란 말이 진짜 딱 와닿네요. 대단합니다. 하여튼 중국의 리튬이 무기화되는 거는 뭐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럴 수 있죠. 잘 들었습니다. 김상호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튬 전문 김상호 기자. 오늘 수준이 높은데요. 자, 재밌게 자. 들으셨죠?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예, 미국의 리튬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외평기금 빼다 쓴 이야기. 네, 오늘은 아주 수준 높은 얘기들이었습니다. 예,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